네. 음. 네, 오늘 여의도를 씹어먹고 계시는 마이트리의 배은정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한번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트리 투자자문 배윤정 대표입니다. 저희, 네. 어떤 업무 주로 하세요? 저희는 쉽게 말해서 자산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는 회사고요. 투자에 있어서 사실 많은 정보들도 궁금하시고, 그리고 이게 나한테 맞는 투자인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개개인의 이 성향이나 잠깐. 너무 길어. 지금 목소리가 갑자기 너무 기어 들어가게 됐어. 아, 그래요? 그리고 약간 이게 한국 사람들의 약간 특징인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까 말끝을 계속 올리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대화할 맞아, 때는 맞아. 말끝을 절대 안 올려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대화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발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톤으로 그냥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요? 이렇게 그냥. 근데 왜 잘 안 되지? 이게 원래 잘 안. 그 들어가면 그런 맞아요. 거죠. 네, 오늘은 여의도를 씹어먹고 있는 마이트리의 배은정 대표님을 모셨는데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트리 투자자문 배윤정입니다. 주로 어떤 업무 하시죠? 네, 저희는 자산 관리 해드리는 회사인데요. 그 금융시장에서는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개인들의 성향이나 자산 상태에 맞춰서 어떻게 투자를 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자산에 대해서 관리하시고 증식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전반적인 플랜을 함께 해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면 제 유튜브 채널이 그림에 관련돼서 컬렉팅하는 채널이긴 한데 네. 저도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약간 커머셜 같은 느낌으로 컬렉팅을 하는 사람이다. 이왕이면 그림을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왕이면 그림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표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런 자산 관리, 자산 증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는 어쨌건 새해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 어쨌건 좀 바뀌는 것들이 있다면은 뭐가 바뀌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면은 좋은지에 관련해 가지고 뭐 그림이 포함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쭙고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24년도 이제 뭐한 3일 지났잖아요. 그죠? 24년도에 좀 뭐가 좀 바뀌는 게 있을까요? 자산 투자 관련 쪽에. 일단 좀 이슈들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23년도부터 계속 우리가 기대감을 가졌던 금리 인하. 금리 인하는 자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사실 그림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음, 거예요. 두 번째는 각 한 40여 개국의 선거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이지만 요즘 경기나 금융시장이 정치적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이슈를 고려하면서 투자 방향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세부적으로 좀 보자면 바로 어제 있었던 이슈인데 이제 윤 대통령께서 거래소 신년사에서 금융투자세 폐지를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금융시장에서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기존에 5천만 원 허들이 있었던 것을 폐지해 주겠다는 것은 세금 효과가 굉장히 높은 거죠. 미술 투자 포인트에 하나가 비과세가 있는 측면이 있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비과세를 더 누리실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뭐 대화하다 보면은 좀 적응이 되실 것 그래, 같고 네. 그 금투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네, 기존에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투자금이 5천만 원이 아니라 내가 네, 얼마를 투자했는데 네,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가 얻었을 때 그렇죠. 그 이상부터는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됐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돈 많으신 분들은 큰 돈을 네, 투자하니까 네,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 다양한 분야로 이제 좀 나눠서 투자를 해왔다면 그렇죠. 이제는 5천만 원 이상이 넘어도 음, 세금을 안 걷겠다예요, 적게 걷겠다예요. 그건 아직
왁구가 나오진 않았어요. 어떤 그런 아, 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실현될 수 있는지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은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시장들은 출렁출렁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네, 올랐더라고요. 네. 어제는 모르고 오늘은 많이 빠졌어요. 뭐 오른 만큼 네. 내려야 이제 또 자정작용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 사실 그림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네. 아무래도 자산가분들이 뭐 이자 소득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또 제한, 네. 또 금융소득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제한, 그 외에 또 다른 옵션으로 그림을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은. 네. 근데 이제 금융 쪽으로 돈이 더 몰리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제가 요즘에 발견한 현상은 어떤 이게 심리적인 게 크잖아요. 뭔가 어떤 심리가 투자 시장에서의 심리가 좋아지면 모든 자산에 다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음,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채권 시장, 원자재, 암호화폐, 뭐 미술 시장 이런 유동성들이 있어야 하는 시장들에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져요. 음, 그래서 미술 시장도 올 한해는 조금 유동성이 있어서 나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었더라면 음, 어떤 금융시장 전반이나 경기가 좋아질수록 음, 금융시장이 미술 시장에도 음. 긍정적인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저는 소시민이니까 사실 네. 제가 막 제 자본을 막 대표님께 맡겨서 뭐 투자를 의뢰드릴 일은 사실 뭐 아직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소자본이든 대자본이든 다 투자 의뢰를 해주셔야 하고 투자를 하셔야 해요. 그래요? 네. 미술도 처음부터 막 1억, 2억 이렇게 사시지 않잖아요. 음, 몇십만 원짜리부터 시작하셔서 또 경험하고 공부해서 그 레벨을 올려가지고 큰 시장을 더 작품들을 컬렉팅 하시는 거잖아요. 뭐 금융시장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 금융시장에서 모두가 다 말하는 게 있어요. 복리효과. 음, 돈이 돈을 불어온다. 음, 근데 나의 시드머니가 이게 계속 굴려서 일을 해야지만 점점 불어나기 때문에 돈이 적다 많다에 떠나서 그래. 투자는 하시는 사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누군가한테 약간 네. 컨설턴트를 받고 자본을 맡겨서 네. 투자를 하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사실. 네. 뭐, 많을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본인이 주식을 하거나, 네. 뭐, 은행에 예금 적금을 하거나, 뭐, 네. 이런 걸 할 텐데.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네. 번째, 뭐, 적게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비중이란 게 보통 있을 거 아니에요. 비중. 예를 들어, 뭐, 3천만 원 이상부터 받는다. 아, 뭐, 이런 것처럼 최소한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랑, 그 네. 다음에, 그러한 만약에 돈이 들어가면은, 네. 어떤 식으로 이게 투자가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네. 그냥 맡겨놓고 그냥 해주세요라고 하기에는, 네. 뭐, 아는 게 잘 없으니까. 그래서 네. 어떤 식으로 이게 투자가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프로덕트가 좀 다양한데요. 음, 한 3천만 원부터 또 사실 더 많은 자산 배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음. 한 30억 정도까지 있어요. 네. 남의 돈 30억을 이렇게 네. 한다고 하면 저는, 손 떨려가지고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럼 이거 그렇게 30억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투자가? 이게 저희가 회사명을 보시면 투자 자문이잖아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냥 받아서 뭐 알아서 굴려드릴게요 라기보다는 저희는 고객님랑 계속 소통을 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자산 배분이 있을 거잖아요. 뭐 주식, 채권, 뭐 원자재, 부동산 어떤 비중으로 가져가시면 좋아요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 또한도 다 개개인에 맞춰서 해드리고요. 이게 30만 원이 나한테 음, 입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30만 원은 그 사람한테 있고 그 사람한테 내가 자문해가지고 이 비중을 어디 어디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비중을 어떻게 하세요라고 자금을 저희한테 이체하시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자금 운용하는 회사라기보다 네. 자금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덕트가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한테 운용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음, 나는 바빠서 그런 거 볼 시간이 음, 없다. 알아서 전문가가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저희가 운용하고 대신에 사전에 저희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동의를 받고 어떻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성과 보고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그 번 거의 비중이 몇 퍼센트를 회사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마다 좀 달라요. 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성과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음, 아니면 그냥 그런 운용을 하고 자문을 한 거에 대한 보수만 받겠다라는 경우도 있고요. 음. 네. 우리나라에 이런 자문해주는 회사가 많나요? 자문사도 네, 한 300군데 정도 음, 있고요. 그런데 물론 아직도 우리 금융시장의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된 편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홍콩, 뭐 중국, 유럽 이렇게 큰 금융시장들에서는 자문업 비즈니스도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증권사, 운용사,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처럼 큰 여기도 금융기관이죠. 섹터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문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게이트키퍼. 음, 나의 자산의 문직이라는 거죠. 이거 투자해도 돼요? 이게 좋은 방향이에요? 나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회사예요. 음. 물론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뭐 돈을 많이 버실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 이건 좀 되게 대표님을 모셔다 놓고 질문을 하기에는 약간 객관성에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대표님네 회사에 돈을 맡기면은 사실 제일 좋긴 하겠지만 네, 혹시 뭐 꼭 이 사람들도 어쨌건 선택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럼 네, 누군가가 자문회사를 찾으려고 한다 네. 할 때 좀 예의주시 있게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 회사를 봤을 때. 아, 음, 그렇죠. 아, 요즘에 투자 자문사들마다 다 음, 성격이 되게 달라요. 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떤 식으로 금융시장에서 운용을 하느냐라고 하면 저희는 멀티에셋 전략이에요. 음, 멀티에셋이 뭐냐? 그냥 주식만 하지 않고 음, 주식이든 채권이든 전 금융시장을 통틀어서 이게 모멘텀이 있는 시장에 투자하는 걸 권유를 음, 하겠다라는 멀티에셋 전형이 있고요. 음, 어떤 또 투자 자문사는 나는 주식에 자신 있어. 음, 주식만 가지고 음, 자산을 운용을 해드릴게요. 음,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곳은 채권만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것에 특별한 자산에 꽂히시는 게 음, 있다라고 하면 그런 특성 있는 회사를 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이제 라이프타임 자산관리 서비스를 계속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저희 음, 좀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종잣돈이 조금 있으실 때부터 나중에 자산가가 되실 때까지 음. 그 여정을 좀 함께하는 그런 동반자가 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약간 있어요. 유소년부터 프로 선수까지 키우시겠다는 약간 그런 마인드. 근데 참고로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냥 광고가 아니라 진짜 이런 거를 은연중에 저희 단톡방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이런 아, 자문 회사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네. 아무래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좀 자산이 다 증폭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게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서 오늘 자리를 좀 요청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그림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림 시장이요. 아, 그림 시장에도 올해 금융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조각 투자 시장이 있죠. 아마 저희로 말하면 대체 투자라고 해요. 기존 전통 주식 채권이 아닌 투자 수단으로서 이용돼. 어, 어쨌든 호재죠. 왜냐하면 또 다른 유동성이 여기서 공급이 된다면 미술시장 전반에 그런 좀 유동성이 공급이 될 테니까 미술시장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저도 커머셜로 그림을 컬렉팅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도 사실 조각 투자는 네, 약간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저는 컬렉팅을 해서 보관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네,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림의 약간 대중성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냥 대중들이 진입하기는 전 되게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조각 투자로 갔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시제로 한번 나도 컬렉팅을 해볼까? 네, 라고 해서 이제 좀 적은 금액부터 이제 차근차근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도 호재라고 보긴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건 네, 정부에서 이미 허가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고, 네, 실제로 아트 컨티뉴? 아트 맞네. 열매 컴퍼니? 네, 거기서도 쿠사마로 진행을 했고, 네, 그다음에 K옥션에서도 쿠사마로 또 하나 이제 진행을 했고, 그래서 뭐 점차점차 늘어날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컬렉터들이 어떻게 잘 써먹을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직은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금융시장이 그동안도 봐도 약간 하이네버스들이 접근하는 음, 시장?
그리고 일반 그 매스의 시장이 조금 구분되어 있어요. 점점. 음, 그런 식의 변화가 미술 시장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이 영상 보고 나중에 뭐 질문이나 이런 게 혹시 댓글이 달리면은 네. 제가 또 그때 가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대표님께 자산을 맡기는 그날까지 한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맡기셔야 됩니다. 오늘 돈이 없어요. 돈이 100만 원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돈이 다 여기가 있고 그림들이 있어. 어쨌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 끝.